그래서 저는 사주는 기본적으로 핵심 논리가 있고 이 논리를 기반으로 보는 것이지 절대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 혹은 무조건 많은 사주를 들여다본다고 사주가 무조건 보이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사주교육한쌤 사교쌤입니다. 자, 오늘도 사교적인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다소 쉬운 내용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사주를 해석하는 기초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기초이긴 하지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이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내용이라 오늘은 사주 명조를 풀어보며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사주를 상담을 할 때 상담은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상담의 종류를 준비해 놓고 내담자가 선택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걸 전혀 몰라도 그냥 지금 발생된 나의 이슈를 사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반 상담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심층 상담이라고 해서 사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한 부분을 사주 명리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각자 본인의 사주에 대한 원리적인 부분을 최대한 알려드리는 상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층 상담이라는 것을 만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본인 사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각 글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매번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주를 보는 것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가급적 본인 사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 100%까지는 아닐 수가 있겠지만 운에서 어떤 글자가 올 때 나름 준비를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주어진 상담 시간 내에서 최대한 이 사주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기를 잡아주는 것도 좋지만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게 좀 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담을 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본인 사주를 저처럼 업으로 하는 분들이 아닌 이상 이 상담을 한번 받고 본인 사주를 100% 이해하고 운에서 어떤 글자가 올 때 이렇게 되겠다고 완벽히 확신을 가진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보기 어렵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에서 오는 확신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저는 이 심층 상담을 상당히 오래 해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내담자들이 본인 사주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본인 사주의 장점을 알게 돼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로서는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와는 반대로 어떤 경우는요, 주어진 상담 시간 내에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드려도 본인 사주에 대한 이해를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기초 영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주 공부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것은 사주를 공부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바로 길신과 흉신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좋은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나 귀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재성이라는 것은 금전이나 부 혹은 나의 목표 성취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와 반대로 흉신은 말 그대로 흉한 신이라는 뜻인데요. 대표적인 게 칠살 평관 같은 것은 상징하는 것들이 죽음이나 고통, 난제를 뜻하기도 하고요. 상관은 관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함이 없고 재는 재물을 겁탈하는 거기 때문에 재물을 잃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상당히 나빠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주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아무래도 내 사주에 길신이 많으면 좋다고 보고 게다가 들어오는 대운에서도 좋은 길신이 들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본인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아마 느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라는 것 자체가 길신, 즉 관이나 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주는 아니고요. 편관이나 겁재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무조건 나쁜 사주가 아님은 제가 이미 여러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사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관건은 용신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미 다른 영상에서 용신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해왔지만 이건 정말 몇 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이 용신법 자체가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주 공부를 몇 년이나 해도 제 용신은 모기 용신입니다. 화가 용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다거나 조우가 용신이 된다거나 사주에 필요한 기운이 용신이 된다는 잘못된 이론을 가지고 사주 해석이 산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용신에 대한 내용을 계속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기초 개념을 잠깐 설명드리기 위해서 사주 하나를 좀 임의로 가져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주는요, 우리가 잘 아는 전직 대통령의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주 모양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사주를 접근하는 시야를 알기 위해서 기본 용어를 잠깐 볼 텐데, 천간에 보이는 이 글자는 이 명주, 나 자신을 상징하는 글자죠. 자, 이 명주 자체가 이 사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 이 명주 자체의 목숨 자체가 위태롭다면 이 사주 자체를 논하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사주에서 아무래도 일간을 가장 극하는 실살 평관 같은 것들이 아무래도 위험한 흉신으로 취급을 한다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 명주가 한평생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건 바로 본인의 능력을 잘 활용해야겠죠. 그래서 사주 내에서 내가 타고난 기운 중 가장 강력한 게 이 월지에 있고요. 이 월제 자체가 지지의 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용신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내가 쓰는 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사용이 되어야만 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아무래도 사길신, 사용신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공부하기 위해서는 자평진전에 나오는 용신에 대한 문구를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요, 여기 나온 것처럼 팔자 용신은 오로지 월령에서 구한다. 지지는 월지 자체가 용신이라는 뜻이고요. 천간은 이 월령이라는 건 월지장간, 천간에 투출한 용신이 월령이 용신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간으로서 월령의 지지에 배합하면 생극이 같지 않으므로 격국은 여기서 나뉘어진다. 자, 월령에서 용신을 구하지 않고 망령되게 용신을 취하는 것은 가짜를 고집하여 진실을 잃는 것이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지지는 월지 자체가 용신이고요. 천간은 월령에서 투출한 게 용신을 취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용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주에 필요한 기운이나 이 사주 자체를 중화시키는 기운이 아니라 각 명주마다 어떤 도구 혹은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논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중 지지는 월지 자체가 지지의 용신이고 천간은 월령, 월지장간에서 투출한 글자가 용신이 된다고 보는 건데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을 좀 더 읽어볼게요. 재관인식,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신의 개념이죠. 이런 녀석들은 용신이 선하기 때문에 순용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살상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흉신은 용신이 불선하기 때문에 역용하는 것인데요. 자, 순을 마주하면, 이 친구들을 만나면은요, 순용하고, 이 친구들을 역을 만나면 역용해서 배합이 마땅함을 얻으면 모두 귀격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볼 텐데, 우선 여기 지금 제가 그냥 표로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여기 나눠놓은 거는 어떤 글자, 십신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을 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길신과 흉신으로 나눠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밑에 내용을 좀 적어놨는데, 용신이 길신인 경우 순용한다는 것은 용신이 예를 들어서 정관이나 재성인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경우 포함된 경우인데, 이 용신 자체가 극이나 합을 당하지 않고 용신 자체가 생을 받거나 이 용신이 길신을 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역용한다는 것은 반대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사주의 용신이 이런 친구라고 했을 때 합을 당하거나 극을 당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밑에 제가 좀 적어놨는데, 순용할 것은 순용하고 역용할 것을 역용하면 어떠한 격이나 귀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개념적으로만 이야기하면 좀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전직 대통령의 사주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는 지금 해월 경금으로 월지가 식신입니다. 자, 식신은 말 그대로 먹는 신이고 내가 가진 재주나 기술을 의미하기도 하는 길신입니다. 그래서 지지는 이 월지 자체가 용신이기 때문에 나머지 글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봐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식신은 순용을 하기 때문에 식신은 이렇게 길신인 재를 생하는 것도 좋고요. 식신은 이렇게 흉신인 살을 제하는 것도 좋고요. 식신 자체로 길신이기 때문에 이 식신을 생해주는 비견을 만나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지는 이 식신 자체를 굉장히 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 지지 모양은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 식신을 극하는 여기에 인성이 존재한다거나 식신이 가장 귀한 관을 극하는 모양이 됐다면 순용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무정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순용이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괜찮은 지지 모양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해충하는 부분도 있고 인신충, 지살의 영모가 강한 사주이기 때문에 이동이 많거나 바쁘게 움직일 수 있는 사주 모양인 건 맞지만 그거는 발생되는 현상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주가 그래도 용신 자체가 만족하는 부분에선 사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천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지지는 현재 여기 월지 자체가 용신인데 천간은 여기 월령, 즉 월지장간에서 투출한 게 용신이 되게 됩니다. 천간에 지금 해중에서 투출한 걸 보니까 여기 보시면 무토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인성 자체가 용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식신격이 편인격으로 변격된 사주인데요. 연간에 관을 만나서 인수본관으로 유정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성격이 된 사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인성은 앞에 표에서 보신 것처럼 길신입니다. 인은 우리가 보통 학문, 문서, 계약, 합격을 의미하기도 하는 길신이기 때문에 인 자체가 극을 당하는 재를 만나면 문제가 있는 건데요. 이 사주는 지금 현재 이 인을 생하는 관도 가지고 있고요. 이 인을 재로부터 보호해주는 겁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주 모양이 아주 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지 식신격은 기본적으로 대운에서 사오미 남방을 만나게 되면 패가 예상되지만 이 사주는 해월 경금의 금수 식신격이기 때문에 운에서 흐르는 사오미 남방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게 정말 다행인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보시는 것처럼 지지도 길신이 용신이고 천간도 현재 길신이 용신인데 이렇게 지금 사주 내에서 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모양을 잘 갖춘 사주로 보셔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물론 운에서 사주를 분명히 어렵게 만드는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이 사주 자체는 잘 짜여진 사주라고 보셔도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용신이 흉신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주를 한번 볼 텐데 이분은 저랑 최근에 상담을 하신 46세 여성분의 사주입니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이시고요. 본인 사주와 딸의 사주를 이제 심층 상담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특히 앞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길신과 사용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나서 이분의 명식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우선 사주를 보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죠. 이 사주는 지금 진월 임수 사주로 월지가 7살입니다. 앞에서 본 사주와는 좀 다르게 이 사주는 월지가 흉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칠살평관은 일간을 가장 강하게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운에서 이게 보통 올 경우에는 뭐 건강의 문제나 혹은 직업적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여자일 경우에는 남자로 인한 고통이 있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사주에서 가장 무서운 흉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용신이 칠살평관인 분들은 모두 어렵게 살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살상겁이는 용신이 불선하기 때문에 역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역용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이 칠살평관을 극하는 식신을 만나거나 상관을 만나면 좋다는 뜻이고요. 혹은 칠살이 인을 만나서 칠살이 인을 생하는 부분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흉신이 결국에 길신을 생해서 좋게 된 거죠. 그러면 칠살평관 같은 흉신이 역용이 되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보통 이런 경우가 이런 칠살평관 자체를 살아나게 하는 재성 같은 거를 운이나 사주에서 만나게 되거나 혹은 이렇게 용신이 칠살평관인 중에 운에서 다시 관살을 만나거나 하게 된다면 이 불선한 흉신을 가지고 있는 중에 해소가 되지 않고 문제가 더 가중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역용이 되지 않고 불선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흉신이 역용이 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칠살평관 같은 흉신을 살아나게 하는 재성 같은 것들을 운에서 만나거나 평관 칠살을 만난 중에 운에서 다시 관살을 만나거나 하는 것들을 가지고 된다면 얘가 가지고 있는 흉폭함이 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역용이 되지 않아 무정하게 됐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건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렇게 역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 명주가 어렵거나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는 게 기본적인 사주를 보는 시야인 겁니다.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주를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분도 저와 상담 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 사주 내에 있는 이 오화와 천간에 있는 이 병화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무슨 이야기인지 사주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월 임수 사주이기 때문에 월지가 칠살격인데요. 이 사주는 일지와 지금 시지에 보시면 이렇게 식상을 만난 건 되게 좋은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식신이나 상관은 이 실살 자체를 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녀석들은 지금 굉장히 도움이 되는 녀석들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죠. 이 칠살평관을 살려놓는 이 재를 연지 조상궁에서 이렇게 재를 만난 겁니다. 아무래도 이 사주 지지를 망쳐놓은 건 이 오화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그 이유는 이 칠살평관 흉신을 생해주기 때문에 이 재가 아무리 귀한 길신이라 하더라도 이 월지 용신
진토를 이 재가 지금 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 재가 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이 명주분도 이 부분을 되게 이해하기 어려워 하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재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을 상징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명주가 부해지려면 필요한 기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재가 사주에 문제가 된 걸 아마 다른 사주 초보자분들도 많이 이 부분을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재라는 건 돈이나 욕심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편관칠사를 커지게 하기 때문에 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인한 고통을 받거나, 육신적으로 이 재는 아버지나 시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덕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병이 되는 글자가 조상궁에 있기 때문에 내가 원래 사는 터전에서 떠나 살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이분은 임자대운 때부터 이동을 생각하시다가 미국으로 지금 가셔서 살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즉 아무리 좋은 길신을 사주 내에서 만나더라도요, 내 사주 내 용신 자체가 계신이냐 흉신에 따라서 그 글자의 상대적인 역할이 결정된다는 거죠. 칠살격은 기본적으로 식신이나 상관, 인을 만나는 게 좋은데 지지에서 비견 겁재를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겁재를 만나도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이 사주를 보시면 월지 칠살 편관격에 오와 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글자인데요. 운에서 겁재가 들어오게 되면 이 칠살을 살려놓는 이 재를 극하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 사주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칠살격의 이 임수의 뿌리가 지금 굉장히 약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의 뿌리가 약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겁재가 일간의 근이 되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자수 겁재도 비록 흉신이지만 오히려 나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지지를 좀 더 분석해 보면은 이 연지 오화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좀 더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칠살편과는 식상을 만나는 것도 좋다고 했는데, 자, 그 이유는 바로 이 용신, 흉신인 이 녀석을 극하는 거기 때문에 역용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사주는 지금 보시면 이 월지를 중심으로 얘를 극하는 글자가 2개 있고 얘를 생해주는 글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지지가 더 좋아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식신상관 자체가 살을 극하는 중에 이 오화를 만나게 되면 목생화, 화생토로 이 칠살편관이 살아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이 임목과 오화는 인옷을 삼합을 구성하게 되면은 지지가 화국으로 짜이기 때문에 이 칠살편관이 더욱 살아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지에서 식상을 만난 것도 이 재에 의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초년에 보시면 대운에서 운에서 이렇게 살을 극하는 식상망으로 흐르게 되었지만 오히려 직업적인 혹은 학업적인 부분에서 난제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라고 보셔도 좋은 겁니다. 자, 그러면 천간도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요. 천간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지지처럼 이 무토 자체가 월령에서 토출한 용신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를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 칠살편관이 재를 만난 건 역시 병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이 살을 극하는 식상 같은 것들이 떠야 아무래도 이게 살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 사주는 천간도 역시 보시면 이렇게 살 옆에 재를 만났기 때문에 식상이 들어와서 극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로 살이 살아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천간도 지금 이 재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식상이 들어와서 재를 생한다는 거는 내가 돈을 번다는 것도 의미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수도 있지만 천간의 무토, 칠살 편관도 같이 살아나기 때문에 직업적인 문제나 남자로 인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걸 바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주분이 지금 살고 계신 이 신의 대운은 어떨까요? 천간은 지금 현재 인이 들어왔고요. 지지는 해수,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지금 이 신의 대운 자체는 좋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부터 보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해수는 칠살격의 일간이 지금 현재 굉장히 뿌리가 묵은한 상태인데 일간에 뿌리가 되어주는 부분도 있고요. 이 병이 되는 재를 극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 비견이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이나 형제덕을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분은 지금 미국에서 가족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본인도 상당히 만족도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천간은 지금 신금인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 경우도 상당히 좋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이유는 천간에 지금 이 살을 살려주고 있는 이 재를 병신합으로 이 인이 바로 합해서 날려버리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는 건 이 살을 직접 극한 건 아니지만 이 살이 살아나는 건 더 이상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많은 분들이 이런 비견이나 겁재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도움이 안 된다고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 이렇게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들은요. 사주 내에 길신이 있냐 없냐, 그리고 그 길신이 사주에 몇 개냐, 이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겁니다. 칠살격도 역용하면 분명히 귀해질 수가 있고요. 아무리 월지가 정관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순용하지 않고 있게 된다면 귀해지기 어렵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주는 기본적으로 핵심 논리가 있고 이 논리를 기반으로 보는 것이지 절대 그러니까 느낌적인 느낌 혹은 무조건 많은 사주를 들여다본다고 사주가 무조건 보이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사교쌤은 항시 사주를 제대로 보는 시야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걸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 사교쌤 강의 안내와 사주 상담 안내는 제 영상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고요. 여러분의 사교적인 구독과 댓글은 항시 힘이 됩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